네, 이번 웨비나 타이틀이 삼성 통합 공조 솔루션이잖아요. 용어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공조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조는 공기 조화의 줄임말입니다. 영어로는 에어 컨디셔닝 또는 에어 핸들링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공기를 조건 및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즉, 사전적 의미로는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등 그 사용 목적에 맞춰서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조의 사용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크게 보면 네 가지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 즉 거주자가 생활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주택, 빌딩, 학교 등의 공조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보관물에 대한 공조입니다.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를 비롯하여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온도, 습도에 민감한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 이곳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열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과 같은 제조 공장이 이쪽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오염된 유해 물질 또는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곳에 지금 공조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또 중앙공조 신규 라인업 런칭하셨다고 들었는데 중앙공조라고 하면 또 중앙공조는 어떤 개념인가요? 네, 공조는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별 공조, 중앙 공조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시는 보일러와 같이 개별로 제어하는 방식을 개별 공조라고 하고요. 건물 내 공조를 중앙에서 일괄 제어하는 방식을 중앙 공조라고 통칭합니다. 이 중앙 공조는 온습도와 공기질 관리가 가능해 대형 건물이나 산업 설비에서 많이 선호하는 공조 방식이고요. 보통 냉수, 온수를 매개로 목적에 적합한 차가운 공기 또는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 실내로 공급합니다.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차이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는 냉동기, 냉각탑, 공조기, 팬코일 유닛이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즉 냉방이 필요한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냉동기에서 냉수를 만들어 공조기와 팬코일 유닛에 보냅니다. 이 공조기와 팬코일 유닛에서 열교환을 통해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냉동기가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냉동기에서 발생한 열을 또 지속적으로 제거해 줘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냉각탑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그 중앙 공조만 있으면 삼성 통합 공조 솔루션이 완성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앙 공조만 있다고 삼성 통합 공조 솔루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조는 사용 목적에 맞춰서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 공조 그리고 중앙 공조 이 두 가지 품목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중앙 공조 시스템이 좋다, 아니다, 개별 공조 시스템이 더 좋다라고 구분을 하면서 운영을 하였지만 요즘에는 각 공조 시스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합 공조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번에 장점을 극대화한 통합 공조 솔루션을 제대로 준비하여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웨비나의 주제가 통합 공조인데 그 통합 공조가 이런 뜻이었군요. 그러면 프로님, 이런 통합 공조 시스템이 필요한 공간이 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셔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오피스 건물을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은 중앙 공조로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나 임원실과 같은 별도의 룸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섬세한 개별 공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건물을 보면 전반적으로 층고가 높고 좀 더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비나 대강당과 같은 비교적 넓은 공간은 큰 부하를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중앙 공조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술실의 경우엔 감염 위험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 특수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원실은 충분한 환기량과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공조가 설계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진료실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하고 또 복합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실내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맞는 통합공조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공조에 삼성 BIoT 통합 제어 솔루션이 합쳐져 삼성 통합공조 솔루션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장점을 또 가지고 있을까요? 네, 꽤나 많은 기간 동안 이 공조 사업을 진행해 왔죠. 10년 동안 발전하고 키워온 당사의 중앙공조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조 품목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크게 열원기기와 공조기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원기기는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필요한 열매체, 즉 물이나 공기를 냉방 또는 난방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공조 시스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사에도 난방을 책임지는 열원기기도 물론 있지만 본 웨비나에서는 냉방 위주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중앙공조에서 냉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비는 냉동기와 DVM 칠러 그리고 냉각탑이 있습니다. 다음 공조기기는 냉동기에서 공급받은 냉수를 공기와 열교환해서 실내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당사에는 공조기와 팬코일 유닛이 있습니다. 우선 열원기기에 대해서 황승환 프로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열원기기로는 냉동기, DVM 칠러, 그리고 냉각탑이 있습니다. 열원기기의 가장 핵심 장비인 냉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기는 냉동 사이클을 활용하여 낮은 온도의 증발기에서 열을 빼앗아 높은 온도의 응축기에 열을 방출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기기입니다. 여기서 냉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축기를 통하여 열을 방출해야 하는데 이 열을 냉각수인 물로 제거를 한다면 순행식 냉동기, 이 열을 공기와 온도차를 이용하여 제거를 한다고 하면 공냉식 냉동기로 구분이 됩니다. 순행식 냉동기가 이번에 신규로 도입한 라인업이고요. 공냉식 냉동기가 기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DVM 칠러입니다. 순행식 냉동기와 짝을 이루어서 열을 제거해주는 장치가 바로 냉각탑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 중앙공조 품목 중에 열원기기는 냉동기, DVM 칠러, 그리고 냉각탑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열원기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삼성 냉동기 또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먼저 명칭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 있어서요.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 그냥 냉동기라고 하면 대부분 이 순행식 냉동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순행식 냉동기도 그냥 냉동기로 명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냉동기는 글로벌 냉동기 제조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기술력을 확보 및 제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만 크게 세 가지 특장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냉동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폭넓은 냉동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냉동기 제조사에서도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 시장이 국내 시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냉동기 제조사에 비하여 R&D 기술 투자 및 라인업 구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삼성 냉동기는 다양한 실적 및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서 소형에서 대형까지 그리고 다양한 냉매 규제 대응력 등 사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냉동기가 공급 가능합니다.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제조 라인, 데이터 센터, 주요 호텔 리조트 현장 등 주요 시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 냉동기가 추구하는 냉동기 설계 방향은 부분 부하 효율을 높이자입니다. 즉, 실사용 조건에서 연간 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냉동기 효율을 이야기할 때 COP, 성적 개수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는 100% 냉방 부하를 기준으로 선정된 개수입니다. 하지만 100% 실제 운전하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약 1% 정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분 부하 효율 MPLV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는 실제 운영 시 운전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00%, 75%, 50%, 25%의 부분 부하에서 운전 시간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COP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최상의 운전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게 당사 냉동기 운영 방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당사 냉동기는 부분 부하 효율 개선을 최우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냉동기가 필요한 현장이 있으시면 꼭 부분 부하 대응력이 좋은 냉동기를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 옆에는 항상 삼성 냉동기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삼성 냉동기는 낮은 냉각수 온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냉각수는 냉동기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주로 냉각탑에서 받는데요. 이 냉각탑 운영 시 외기의 온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봄, 가을 또는 겨울에는 외기 온도가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서 냉동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사 냉동기는 낮은 외기 온도에서도 운영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라인업별로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저 2.2도씨의 냉각수 온도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정도의 낮은 온도 대응력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되어서 많이 검토가 되어 있는 하천수, 지하수 등의 수열원 현장에서 간절기 또는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삼성 냉동기 특장점을 또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실적인 솔루션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VM 칠러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VM 칠러 또한 크게 세 가지의 주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스템 에어컨과 동일하게 장비의 모듈 조합이 가능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냉난방 용량이 작든 크든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DVM 칠러의 개별 유닛은 12, 16, 20RT 이 세 가지의 용량으로 이를 시스템 에어컨처럼 조합할 수 있고 최대 16대까지 모듈화시켜 총 320RT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규모 오피스뿐만 아니라 중규모 이상의 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프로님 저 지금 질문이 잠깐 생겼는데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랑 설명이 오가니까 좀 RT 이런 부분도 좀 생소하거든요. 320RT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에 적용되는 사이즈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RT라고 하는 거는 냉동톤으로 냉방 용량을 말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1톤의 물을 24시간 동안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역시나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의 용도나 부하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320RT 정도면 약 3,000평에 해당하는 중규모 빌딩에 냉방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DVM-S에 내재된 에너지 절감 기술이 고스란히 이 DVM 칠러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렉시 인젝션 기술을 통해 혹한에서도 뛰어나고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보여주고요. 고효율 BLDC 인버터 압축기를 적용해 부분 부하 효율과 운전비 절감에도 탁월합니다. 세 번째로 편리한 설치성인데요. 냉각탑이나 보일러가 필요한 기존 냉동기 시스템에 비해 장비 구성이 비교적 간단한 DVM 칠러는 기존 냉각탑을 설치했던 그 공간만큼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기계실의 설치 공간을 절약해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컴팩트한 사이즈도 장점인데요. 개별 유닛이 450kg 정도로 이동할 때 1톤 트럭으로도 운반이 가능하고요. 또 설치 시에도 대형 크레인 없이 지게차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형 트럭 반입 시간이나 크레인 설치가 제한적인 대도시 시내에 좀 적합하고요. 무엇보다도 설치비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건물을 사용하다가 냉방 용량 증설이 필요한 상황 같은 그런 리모델링 현장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원기기에서 저희가 냉동기와 DVM 칠러 살펴봤는데 마지막 남은 구성이 또 냉각탑이었죠. 이 냉각탑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다시 한번 또 차지혜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삼성의 냉각탑은 국제 냉각탑 열 성능 인증인 CTI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되고 다양한 라인업 구성으로 맞춤형 냉각탑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 냉각탑은 용도나 접촉 방향과 형태, 송풍 방식, 외형, 또 재질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삼성 냉각탑은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안하고 설계하고 또 공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조용으로 사용되는 패키지 냉각탑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조립과 설치가 이루어지는 대용량 산업용 냉각탑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직교류 냉각탑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설치 공간이 좁다면 비교적 설치 면적을 덜 차지하는 대향류형 냉각탑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도 냉각탑을 사용해야 한다면 밀폐형 냉각탑을 고려해보면 좋고요. 화재가 걱정이 된다면 플라스틱 계열인 FRP보다는 철제 냉각탑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에도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소음을 비롯한 건설 과정에서의 여러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물론 소음과 배견 방지에 대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조기기에 대한 설명 저희 황승환 프로님께서 부탁드립니다. 공조기기란 공조 설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열원기기, 냉동기를 통해서 받은 열원인 냉수를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장비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중앙공조용 공조기기로는 공조기 그리고 FCU라고 불리는 펜코일 유닛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조기는 공기조화기, 영어로는 AHU, 에어 핸들링 유닛 또는 에어 핸들러라는 여러 가지 표현 등으로 사용합니다. 공조기는 공조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 공기의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등을 조절하여 그 목적에 맞춰 적합한 상태로 실내로 공급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펜코일 유닛, 줄여서 FCU라고 부릅니다. 열원인 냉수, 온수를 직접 공급받아서 실내에서 실내 공기와 열교환하는 냉난방 설비입니다. 네, 공조기랑 FCU. 같은 공조기기라고는 하셨는데 형태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공조기는 조금 커다란 기계 같은 느낌인데 FCU는 마치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에어컨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 또 다른지 차지혜 프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공조기와 펜코일 유닛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화된 공기를 어디에서 만드느냐입니다. 공조기는 기계실 또는 건물 내 특정 장소에서 대량으로 조화된 공기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공기를 덕트를 통해서 실내로 공급합니다. 공조기의 종류 중에 하나인 외조기, 외기 조화기는 전체 공기를 100%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장비로 반도체나 바이오 현장 등과 같은 특수 현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펜코일 유닛은 시스템 에어컨과 동일하게 실내에 설치돼 실내 공기와 직접 열 교환을 해서 조화된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삼성에서는 여러 가지의 공조기기를 조합해 목적에 맞는 공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조기의 특장점부터 우리 황승환 프로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공조기의 특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조기는 설치되는 공간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생산되는 주문 제작형입니다. 그래서 표준 사양이라고는 정해놨지만 필요시 해당 사항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사에서만 가능한 두 가지 특장점이 있으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듀라핀 울트라핀입니다. 공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기와 열교환 역할을 하는 냉난방 코일, 즉 열교환기입니다. 이 코일에 삼성에서 자체 개발한 내염의 핀을 적용하여 내식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삼성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에 적용된 기술로 고강도 염수 분무 시험을 통과하고 제3의 테스트 기간을 통하여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UV LED 항균 필터입니다. UV LED 모듈과 강촉매 필터를 함께 사용한 일체형 제품으로 탈취를 담당하는 UVA 파장, 살균을 담당하는 UVC 파장을 조사시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필터에 포집한 후 이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인증기관에서 유해가스 제거 시험, 항바이러스 살균 시험, 오존 발생량 시험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인증기관에서 시험한 내용과 별개로 기존 공조기에서 추가로 설치하여 교체 전후 세균 검출량을 조사한 자체 시험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 필터를 사용하는 기존 공조기에서 가동 후 60분이 지나서 부유 세균 감소량이 약 33% 줄어들고 120분 지나서는 35%가 줄어든 반면 UV LED 항균 필터를 교체한 후 테스트를 하였을 때 작동 후 60분 후에는 78% 그리고 120분 후에는 96%의 세균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외에도 당사 생활가전사업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공조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겉은 조금 투박하게 보여도 속은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펜코일 유니트였죠. 보통 건물 안에서 보는 그 천장에 붙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과 비슷한 그렇게 보이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잘 보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와 동일한 외형과 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앙공조 현장에서도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무풍 펜코일 유닛 FCU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360 카세트입니다. 이 중앙공조 건물에서도 삼성의 원형 FCU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360 카세트는 원형 디자인으로 전방향에 기류를 보낼 수 있어서 사각지대 없이 균일한 냉난방을 제공합니다. 기류 방향을 블레이드로 제어하는 타 방식의 FCU와 달리 블레이드 없이도 기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콜드 드래프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공간 전체에 골고루 냉기를 전달해 쾌적하고 또 편안한 냉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 판넬 적용도 가능한데요. 브랜드 로고나 다양한 색상, 그래픽 등을 디자인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는 물론 비즈니스 효과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중앙공조 제품의 라인업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삼성전자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 연결시켜주는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주제 타이틀에도 나온 BIoT인데요. 먼저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빌딩 내 시스템 에어컨, 중앙공조인 냉동기, 공조기 등 공조 설비와 팬, 저수조 등 기계 설비, 조명, 전력 등을 한 개의 서버에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외부로 접속이 가능하여 여러 화면을 동시에 띄워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다양한 표준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타 시스템과 연동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시스템 에어컨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한눈에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와 에너지 절감, 에러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 에어컨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BIoT에 내장된 다양한 에너지 알고리즘으로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BIoT 클라우드입니다. BIoT 클라우드는 여러 개의 건물이 떨어져 있는 현장에 적합한 원격 관리 솔루션입니다. 주로 활용하는 곳은 교육청이나 대학교,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떨어져 있는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요. 각 건물의 에어컨 가동 현황, 전력량, 에러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비교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원격 관제 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유지 보수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BIoT 에너지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현황을 집중 관리 및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을 위한 원격 검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이 주로 적용되는 중소형 건물의 경우 BIoT 라이트 그리고 BIoT 에너지를 적용하여 컴팩트하게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과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네, 그럼 프로님이 지금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BIoT의 장점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절감 알고리즘으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천정부지를 솟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BIoT는 이러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 내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공조 제품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어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감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BIoT는 다양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임대 사무실 등 구역이나 담당자가 나뉘어져 있는 공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메인 서버에 한 개만 설치하고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외부로 접근이 가능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멀티 유저 관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기능입니다. 가동 상태, 에너지 사용량, 비효율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관리자가 원하는 항목을 골라 보기 좋게 대시보드로 만들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중앙공조와 개별공조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공조 건물에도 최적의 화면을 제공합니다.